이번 시간은 2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봅시다. 도시관리계획의 성격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은 하나의 도시 개발정비 보존수를 받는 일정한 계획이다. 1번 보면 공용제한 중 계획제한으로 구속적 계획이다. 처분성이 있다. 공용제한 중 계획제한 그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것도 한 번쯤 들어봐야 돼요. 요약집 8페이지 봐요. 요약집 8페이지. 요약집 8페이지 봅시다. 자, 이것은 합격할 수 있다고. 지금은 요약집 8페이지 보면 4번 공용부담 나오죠. 부동산 공법은 공용부담법이다. 공용 그러면 공익 부담은 의무야. 공익을 위해서 가하는 의무. 신체에 가하는 의무, 재산권에 가하는 의무, 그게 공용부담인데 종류에서 인적 공용부담은 신체에 가하는 의무니까 필요가 없고 시험법이 아니니까 2번 물적 공부담이고 물적 공용부담이란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 수행을 위한 재산권의 부재에 가하는 부담인데 공용제한, 공용수용, 공용한지, 공용한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물적 공용부담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런 문제 안 나와요. 암기하지 말고. 자, 공용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뺏어오는 게 공용수용 아닙니까? 뭘 해주고 보상해주고 거기에 대한 절차를 정한 법 일반법이 뭐라고요? 공치법. 두 번째 공용한지 공용 뭐라고? 공익 생각하면 돼요. 공용한지란 토지의 효용 평면적인 효용을 증정해서 토지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 합하고 나누고 바꾼다. 이게 뭐라고요? 공용한지. 일반법 무슨 법? 도시개발법. 공용한권은 토지의 평면적 입체적 효용 증진을 위해서 특정 구역 내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하는 것. 그 절차는 무슨 법에 있냐면 도정법. 관리처분계획을 우리가 일명 환권 방식. 관리처분계획이 환권 방식. 써놔요. 관리처분계획. 공용환권 여기서 나온다. 관리처분계획.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강제적으로 새로운 대지 건축물에다 강제로 옮기겠다 이겁니다. 그게 공용환권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듣고 있어야지. 우리 중개사 12회 시험에 무슨 말이 나왔냐 그러면 다음 중 도정법과 관계없는 것은 1번 추진위원회 2번 주민대표회 3번 토지 소유자 전체회의 4번 공용환권 5번 시범도시 이런 문제 나온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 이러고 쓰지 않겠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면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고? 들어봤다고. 관리처분이 뭐라고? 공용환권 방식이라고. 들어보긴 추진위원회 들어봤죠? 추진위원회 글자 몇 개? 5개. 몇 명 이상 위원이 몇 명 이상? 5인 이상. 과반 동의 시장 승인 가로주택은 안 만든다. 주민대표회의도 거기서 나오고 정비사업 조합에서 토지 소유자 전체회의도 거기서 나오고 시범도시는 어디에서? 국토개혁법. 저기 있네. 시범도시. 답은 너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번쯤은 드러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번 공용제한입니다. 공용제한 특정한 공익사업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가하는 제한인데 공법상 제한인데 1번 공물제한은 안중에 무시하고 2번 사용제한, 부담제한, 계약제한인데 사용제한은 행정청이 행정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물건을 잠시 쓰면 개인은 그 기간 동안 사용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이게 사용제한인데 그 예가 뭐냐 그러면 그 예가 우리가 국토개혁법에서 타인 토지 출입죠. 타인 토지 출입. 토지개 시설 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보다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다 참아야 한다 그런 거죠. 소인 의무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는 그 기간 동안 쓸 수가 없다. 물론 보상을 해주지 이런 얘기요. 그런 게 공용제한 중 사용자이다. 내 땅이지만 못 쓴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보게 되면 부담자인데 부담자는 자기 부담,
부작위 부담, 수인 부담인데, 그러니까 자기 의무, 부작위 의무, 수인 의무 똑같은 수인 참아라 이 얘기고, 자기 의무, 자기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 농지법에서 자 우리 같이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농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뭐 한다? 주말 농장 사가지고 그 목적에 안 쓰면 된다? 처분하세요. 얼마 기간 준다? 1년. 안 팔면 팔아라. 얼마 준다? 6개월. 그러다 안 팔면 된다? 팔 때까지 이행강제 부과한다. 처분, 명령 내렸으면 적극적으로 팔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뭐라고? 자기 의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 자기 의무. 그 다음에 부작위 의무는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의무. 주거지에 있다 공장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주거지에 나이트 안 된다니까. 모텔 안 된다니까. 하지마. 그러면 어쩐다? 하지마. 안 해야 될 의무. 소극적으로 안 해야 될 의무가 부작위 의무. 공법상 행위자는 전부 다 뭐다? 부작위 의무다. 공법상 행위자는 전부 부작위 의무입니다. 부작위 의무 기억해야 돼요. 그 밑에 4번 계획자인데, 계획자는 행정계획법령, 계획, 도시관리교육도 계획, 기본계획도 계획, 광역도 계획, 이런 각종 계획,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재산권에 가하는 제한, 그게 계획자예요. 도시관리계획은 하나의 도시를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잘 꾸밀 건가, 기본계획의 방향 잡으면 관리계획들 집행,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하고 하지 마세요. 그래야 도시관리계획이라는 목적이 달성된다. 그게 공용제한 중에서 계획자입니다. 계획자. 그러면 다시 뒤로 넘어가가지고 22페이지. 자, 도시관리계획은 1번 공용제한도 뭐라고? 계획자이다. 계획자. 그리고 구속적 계획이다. 처분성이 있습니다. 처분성이 있다 그 말은 행정처분으로 본다는 얘기요.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또 뭐예요? 그러면 행정처분은 유학점 6페이지. 마저 봅시다. 유학점 6페이지. 행정처분,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라고 봐야만 행정쟁송이 됩니다. 6페이지 맨 위에 행정행위, 행정처분이 뭐냐? 행정쟁의 특정 사건에 대해서 권리를 설정하나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성을 발생케 하는 행위. 간단하게 권리 의무. 개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기관의 행위를 뭐라 한다?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다.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기관 행위. 행정기관이 뭐라고 액션, 아까 시군구청장이 농지 팔아 라고 명했죠. 그게 뭐라고? 행정처분이라고. 그럼 우리는 뭐가 생겼다 이제? 팔아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근데 팔아 라고 하는 그 명이 법에 어긋난다.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데 법에 어긋난다. 위법하다, 부당하다. 그러면 어쩐다고? 싸운다는 얘기야. 다툼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려면 그 행위가 행정행위가 돼야, 행정처분이 돼야만 행정쟁송의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행위, 행정처분이 뭐라고?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행정행위다, 행정처분이다,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다시 또 가요, 뒤로. 그래서 다시 또 1번. 도시관리계획은 공용제한 중 계획제한으로 구속적 계획이다. 처분성이 있다. 밑에 2번 판례는 도시관리계획 행정처분을 봅니다. 행정처분을 보고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그래요. 주의, 도시관리계획 몇 개 있다? 6개. 1, 2, 3, 4, 5, 6, 6개. 그 중에 일부는 사업이 수반되어야 목적 달성된다. 그 사업이 수반돼야 목적 달성, 그 뭐라고? 하나, 둘, 셋은 반드시 사업이 수반돼야 목적 달성된다. 그래서 저 세 개를 묶어서 뭐라겠다?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입안 결정 절차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누가 만들까요? 그러면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은 몇 개 있을까요? 원주시 관리계획은 몇 개 있을까요? 설마 승자가 볼 리는 없겠죠?
백승자라는 학생이, 이 친구는 대저입니다. 대저인데 승자 그러니까 남자 같아 여자 같아요? 여자 같죠? 분명히 여자. 이 친구는 지금 뭐 하냐 그러면 대전에서 타겟이 땅이에요. 땅. 여자친구 땅 잘해요. 근데 수업을 듣다 보니까는 도시 기본계획은 진짜 중요하구나. 내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대전시 기본계획을 봐야 되겠다 해서 시험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매일 뭐 부어라 마셔라 얘는 안 그러고 구청에 가가지고, 구청에 딱 가니까는 연세 드신 점잖은 앉아있다가 무슨 일입니까? 얘도 좀 점잖게 생겼거든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여기 제가요 이번에 중개사 고시 패스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려면 우리 교수님이 대전시 광역시 기본계획을 봐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대전광역시 기본계획 좀 열람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럽니까? 그 연세 드신 분들, 그 사람들 뭡니까? 그 무료 봉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다 옛날에 공직에 있었던 분들 아닌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럼 3층 가면은 도시계획가 있으니까 글이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딱 올라가세요. 딱 들어가니까는 요즘은 공무원들이 엄청 친절하다고.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고시 패스했는데 뭐 한다고? 부동산 공부해야 되니까 대전광역시 기본계획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십니까? 잠시 앉으세요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딱 갖다 주니까, 기본계획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럽니까? 딱 갖다 준대. 있던 말은 두꺼운 거 이게. 그래서 우와 몇 페이지 보다가 안 되겠는데, 저기요 무슨 일입니까? 나 이거 집에 가서 보고 올 테니까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눈이 확 커지면서 그거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 구청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가져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그거 가져가면 안 돼요. 이것은 여기서 보고 가야지. 이만한 걸 나보고 다 읽으라고. 보고 가야지. 이것은 빌려주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면 안 돼. 이것은 여기서만 보고 가세요. 한참 보고 있다가 기본기 이런 거는 이제 웬만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저기요 손드니까 무슨 일입니까? 자, 대전광역시 관리계획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뭐라고요? 관리계획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아니 말기 못 알아듣냐고. 관리계획 보여주라니까. 공무원이 깜깜한 거예요. 지금 뭘 보여달라고 그러냐고. 아까 기본계획 봤더니 이제 관리계획 보고 싶다니까 빨리 보여주라니까. 공무원이 공원 보여줄까요? 지금 제가 말한 거 무슨 말 이해 못해요? 지금 이해하면서 듣는 거예요? 못 하면서 듣는 거예요 지금? 대전광역시 기본계획은 대한민국에 대전광역시 몇 개냐고. 1개라고 1개. 그러니까 기본계획 몇 개 있다고. 1개 있다고. 대전광역 기본계획 하나. 그러니까 이따만 두껍다니까. 몇백 배 된다. 인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하나 있으니까 딱 갖다 주면서 보세요. 자, 대전광역시 관리계획 보여주세요. 무엇이라고요? 관리계획. 뭐라고? 관리계획. 공무원이 황당한 거예요. 기본계획, 일반인들이 와서 기본계획 보자 이런 말 안 해요. 이런 말 안 하는데 관리계획 보여달라니까 진짜 황당한 거지. 일반인들 말 안 하는데 와서 보여달라니까 대단한 거고, 여기서 뭔가 아는 사람이구나. 관리계획, 또 황당한 거 모두 이런 사람이 다 있어가지고 공원 보여줄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 보여주세요. 공원이 도시관리계획입니까? 공원이 도시관리계획입니까? 여기 있죠. 그러면 자,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몇 개 있습니까? 그 말은 원주에 도로가 몇 개 있어요? 학교는, 공원은, 주차장은, 용도지역은 수십만 개, 수백만 개지. 그거를 보여달라고 하니 공무원이 뭐시라고요? 그래서 보여준 게 공원 보여준 공원. 이렇게 해서 얘가 식시에 갔다 와가지고 자기 생각에도 너무나 웃기고 재밌는 게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나 잘했죠? 야, 잘한 게 아니고 네 이 사람 얼마나 황당했겠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자 이제 나는 대구만 가지고 대전만 안 되니까 그 일대 다 해야지. 충남 가가지고요. 충남 갑니다. 되게 씩씩해요. 이 정도 돼야 땅 준 게요. 충남 도청 가가지고 저기요 충남 기본계획 보고 싶어요. 공무원이 뭐라고요? 나 지금 방금 대전 기본계획 보고 왔다니까 충남 기본계획 보고 싶어요. 공무원이 뭘 보여달라고요? 충남 기본계획. 뭘 보여달라고요? 이게 지금 대화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 공무원이 만약에 저한테 수업 들었으면 저기요 난 부부싸움 안 해요.
그럼 얘가 맑게 알아보게 못 알아보게요? 어쩔 때 부부싸움 말한다고? 말이 말같지 않을 때 부부싸움 한다 때 한다는 얘기요. 충남 기본객이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강원도 기본객 보여달라고 도지사한테 말해보세요. 도지사가 뭐 보여달라고요? 강원도 기본객. 강원도가 도시입니까? 강원도 기본객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것은. 그러니까 도시 기본객 어디 있다? 도시에 있다 도시. 이러고 물어보니까 충남 기본객 어디 있냐고. 뭐라고? 그러면 공주시 그거 보여줄까? 이렇게 나오지. 그게 되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뭔 줄 알고 도시관리가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라고? 도시관리계. 여기다가 도로 만듭시다. 누가? 원주시장이 도로 만듭시다. 이 계획은 누가 만들까요? 그러면 당연히 원주시장이 해야지.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 도시관리는 누가 만드는가? 이반자 및 내반자. 도시관리계획은 누가 만드냐? 원칙은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하여야 한다. 근데 이쪽 꼭대기는 횡성이 횡성. 짠 해가지고 위는 횡성이고 아래는 원주요. 이거는 누가 할까요? 문제 되죠 이제. 둘 이상 도시 어쩐다? 걸친다. 둘 이상 도시에 걸치면 그때는 누가 할까요? 그러면 누구입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보세요. 협의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협의가 성립됐다 그러면 공동 입안할 수도 있고 이번에 같이 할까? 이번에 네가 해라. 입안자 지정할 수도 있고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횡성하고 원주는 어디에 있어요? 강원도 안에 있으니까 누가? 강원도지사가 원주시장 해라 딱 지정해서 알려주고 저게 말이 횡성이 아니고 여주였으면 강원도하고 경기도 만난 거죠. 그때는 이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 그때는 누가? 국장이 입안자를 지정해서 고시합니다. 여기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원칙,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군수가 하의한다. 서울시 도로는 누가 한다고요? 서울시장. 부산시 도로는 부산시장. 경부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는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때 누가? 국장. 국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도지사는 끝맺음이 얘는 할 수 있다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도 해야 된다. 국장, 회장, 도지사는 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 있는가? 하나, 둘, 셋. 그런 걸 암기하지 말고. 도지사 하는가? 하나, 둘. 암기하지 말고. 국장 할 수 있다. 도지사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요. 얘들 갖다가 얘들 세 글자로 국장, 국가, 시작, 지자체. 세 글자를 뭐라 한다? 행정청. 행정청, 비행정청, 주민 할 수 없다. 누구만 한다? 행정청만 입안한다. 그래서 입안자 먼저 잡아놓고 2번 보면 기준계획인데 기준계획은 상식적인 겁니다. 기본계획과 광역에 부합해야 된다. 부적합해도 유효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입안자는 입안할 때 이 계획을 입안할 때 이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도에 그리고 서류꿈입니다. 도시관리터서 보호하는 계획서면서를 만든다. 이런저런 서류 만든다. 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에 그리고 서류도 꾸미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또 나왔네. 도시관 수립기준, 도시관리터서 보호하는 계획서면서 작성기준, 작성법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고. 그 다음에 3번 입안제한. 올해는 입안제한을 중요하게 봐야 돼. 이게 작년에 당연히 난다고. 전국에 있는 입안제한 공법 선생님들은 너나 없이 강조했는데 이게 작년에 예상을 빗나간 거예요. 거의 매년 나오더니가 작년에 갑자기 안 나온 거예요. 주민은 아까 주민이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주민에는 이해관계인이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주민이 입안하자고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할 수 있는 데는 뭐가 있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변과 지구단위 계획 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 여기에도 제한하는데 제한할 때 가서 말로 하라고요. 이러이러한 서류를 첨부하라고요. 이러이러한 서류를 첨부해서 첨부 서류는 의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첨부 서류는 의심하지 않는다. 문제 풀이하는데 첨부 서류는 의심하지 않는다. 첨부 의심한다. 그냥 생각 없이 의심하지 않는다요. 생각하면서 의심하지 않는다요. 생각하면서 안 하면서?
생각을 안 하면서 의심하지 않는다. 씩씩하게 시험 보러 갔어요. 시험 보러 갔어요. 작년 시험에서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이런 거는 정신을 챙기고 설립 인가요? 신고요? 인가지 인가. 설립 인가 신청 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란 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란 이렇게 공동주택이 있으면 세 동이 있다. 한 동만 할까? 다 할까? 한 동만 하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그 동 얼마 동이 3분의 2 전체 그래 과반수 전체 얼마 3분의 2 이게 있어야 된다고. 리모델링 조합 인가 신청할 때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 권원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 서류 의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정신줄 놓고 살아야 된다. 잡고 살아야 된다. 잡고 정신줄 잡고 다시 자 그러면 이제 첨부서를 의심하지 않는다요. 자 여러분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만들 때는요 어쩐다고? 한 동 할 거냐 다 할 거냐. 땅 주인들이 건물주인이요 땅 주인이 건물주인이요 건물주들이 자 한 동만 하고 싶으면 그 동 3분의 2 동의 받고 전체 할 거면 동동동 과반 받고 전체 3분의 2 받고 그래야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온다고. 문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대지 면적 80%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했음을 증명한 서류 첨부해야 된다. 정신줄 잡으라니까 전 잡으라니까 넣지 말고. 이해가 안 된 모양이네. 그럼 앞으로 첨부서를 의심하지 않는다. 앞으로 의심한다.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의심을 해야지. 아니 이 주택조합을 만들 때는 이거 이 정도 해석 못하면 안 되는데 큰일인데 주택조합 만들 때 서류가 있어요. 서류 공통 서류가 있고 개별 서류가 있는데 이거 회장 성은 무슨 시? 규시 이름은 뭐라고? 규명 설아 했나요? 이게 공통서류 아닙니까? 회가 뭡니까? 창립동의 회력, 장, 조합장 선출 동의서, 규약, 명, 조합원 명세, 명부 명세, 사업계획서. 이게 공통서류 플러스 개별서류. 지역, 직장, 뭐 하는, 건설하는, 리모델링, 건설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땅이 있어야지, 땅이. 대지 면적 얼마? 80% 이상 사용 권한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되고, 얘들은 동의서라니까 동의서 한 동 할래 전체 할래 얼마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기간 몇 년 경과 10년 경과 증축 몇 년 15년 이렇게 나와야지. 왜 함정을 쓰냐? 둘은 차이가 이런 데는 당연히 함정 쓸 수가 있지. 이해를 갖다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무조건 첨부서를 의심하지 말했잖아요. 정신 좀 챙겨봐요. 의심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데는 비교가 되니까 이렇게 낼 수가 있고 앞으로 첨부서를 의심하지 않는다는데 어디서만 의심한다? 주택조합만 의심한다. 말을 이렇게 합시다. 첨부서는 의심하지 않는데 딱 한 군데만 의심한다. 어디 가서? 주택조합 가서 주택조합. 저런 게 한 문제 나오니까 이것도 이미 한 문제 나갔어요. 알아야 돼요. 주택조합만 한 문제, 두 문제 나오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주민은 기반인 설치 및 개량, 지구단위, 상표 개발 진인지고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제한할 때 이런저런 서류를 첨부한다. 그러면 이런저런 서류는 의심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기반시설 제한할 때 이것은 토지 면적 동의서 들고 와야 돼요. 면적 얼마 동의?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 앞에 기반시설 5분의 4예요. 지구단위 산유통은 면적 얼마? 3분의 이상 동의서 들고 와서 제한해라 했는 얘기야.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컨닝해 빨리. 괜히 배짱을 밀지 말고. 국공유지 제외한다. 중요표시야 중요표시. 국공유지 제외한다. 자, 머리를 흔들어가지고 개발법 씩 갔죠. 자, 개발법. 자, 환지 방식 개발 결수할 때 면적 3분의 2 이상과 총수 2분을 동의받는다. 단 시행자가 국가 자체는 그러하지 않는다. 도시개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을 동의받는다. 자, 1번 면적 소유자 국공유지 포함. 2번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 1명. 집합 건물소 공유면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1명. 3번 의견 정치량 공단공걸 후 집합금을 분할해서 소유가 늘어났다. 공단공걸 전 소유자 기준하고 늘어난 데 포함하지 마라. 4번 뭐뭐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 있다. 5번 어쩌고저쩌고 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존 소유자를 기준한다. 6번 동의는 사유토지 먼저 받고 보조감은 국공유 발정 동의받아라. 자, 다시 1번 국공유지 포함 제외? 포함. 거기는 포함, 여기는 제외. 여기를 포함 그러면 그쪽 때문에 속는다. 그쪽 때문에. 이게 내용이 다 똑같으면 그거 안 물어본다니까 헷갈릴 일이 없잖아요. 2개, 3개 있는데 차이가 나면은 꼭 물어보는 차이가 나면.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포함이 아니고 제외입니다. 제외. 그 다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할 수 있는 요건 이거 남기 좀 합시다. 첫 번째 면적을 얼마라고요? 10,000 이상 3만 미만. 두 번째 대상 지역은 얘들이 자요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산관리. 얘들은 깡표 다니면서 항상 뭉쳐다니는 게 항상 셋을 뭉치는 거예요.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산관리. 1, 2, 3 투자 1순위, 2순위, 3순위. 투자 1순위, 2순위, 3순위니까 난개발의 1순위, 2순위, 3순위 얘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나중에 뭐가 되고 개발행사 가면 유보지역이 되고 얘들은 뭐가 되고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지역이 되고 이 지역에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이상 될 것? 50 이상 될 것. 이거는 상당히 획기적인 거. 시험에도 획기적이고 합격 후에 남자분들 땅 중개할 때 이 정도는 안 해야 웬만큼 이거 별로 크지도 않아요. 10,000에서 30,000이면 3,000평에서 9,000평 별로 크지도 않다고.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주에 IC 있나요? 몇 개 있나요? 4개나 있습니까? 4개? 그럼 IC 인근에 대부분 2km까지는 우리가 되게 좋은 땅으로 봐준다고. 개발되든 말든 물류창고 용도로서는 좋게 본다고. 그럼 물류창고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어디다 만들 거냐고. 지역에 땅이 없다고. 그래서 이런 걸 찾아가지고 이해가 들어가라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충분히 물류창고 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이게 밀고 들어가면 지질 좀 봐가지고 좀 중개를 크게 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넘어갔죠. 넘어가서 보면은 자, 5번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인데 주민이 위반하자고 제안했으면 대답해야죠. 며칠 내? 40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기억하고 비용 부담은 협의해서 전부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 자, 주민이 위반 제안하면 며칠 내 대답해라? 45일. 연장은 한 차례 30일. 이거하고 비슷한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디 가면 있지? 51페이지 가면 있지. 합격한다? 51페이지 봐봐요. 그 비슷한 제도가 2군데가 더 있어요. 2군데 더 있으면 분명히 얘들도 함정 쓴다는 얘기입니다. 50페이지 맨 밑에는 5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유약집인지 합격한다는지 유약집 보세요. 그러면 이걸 봐불고 이거 보세요. 그럼 유약집 봐불고 5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제안에 대한 반응 협동 이러니까 이게 3개나 있어요. 3개 이게 비슷한 제도가. 그러니까 숫자 바뀌면 맞아요. 이게 어디서는 맞아요. 여기서는 안 맞아요. 이게 문제가 돼요. 주민이 위반 제안한다. 언제 대답한다? 45일. 연장 1회 30일. 근데 개발법 딱 하게 되면 그다음에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특도시군구한테 구역지정 제안한다. 언제까지 대답한다? 한 달. 연장은 한 달. 토정법 딱 가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운석에 정비계획 위반 제한
언제까지 대답한다? 60일. 연장은 30일. 그러니까 숫자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개는 잡아줘야 돼. 자, 그러면 주민의 위반 제한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주민, 이해관계자 포함한 주민은 기반시설, 지구단위, 산업유통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할 때 이러이러한 설을 첨부할 때 첨부설을 의심하지 말라고. 기반시설 제한할 때 면적 5분의 4 동의서 첨부하세요. 지구단위, 산업유통 면적 3분의 2 동의서 첨부하세요. 면적 산정할 때 국군 면적은 제외합니다.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때 요건 첫 번째 면적이 만 이상 3만 미만 될 거. 두 번째 이게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일것. 세 번째 계획관리 면적 전체 면적의 50% 이상 될 거. 이렇게 제한받으면 며칠 내 결과 통보 45일 내 결과 통보하되 30일 연장할 수 있다. 비용 부담은 협의해서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4번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첫 번째 광역 절차 준용한다. 그러니까 조사 측량 하이한다. 근데 바로 거기에서 바로 안 나왔네. 이 조사 측량 하이한다 그러고 바로 거기서 생략이 돼요. 생략이. 경미한 경우는 생략됩니다. 뭐 밑에도 써놨는데 근데 그 밑에 위반하는 경우는 위법하다 그랬죠? 위법하다. 위법이 무슨 뜻입니까? 법에 어긋난다. 하라는 걸 했으니까 법에 어긋났다. 당연하다. 그게 나와요.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거치지 않고 결정된 광역도시계획은 위법하다. 오. 기초조사를 거치지 않고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은 위법하다. 오. 기초조사를 거치지 않고 위반된 도시관리계획 위법하다. 오. 근데 왜 광역기본계획 안 물어보고 관리계획만 물어봅니까? 그러면 광역기본계획 시험에 안 나오니까. 관리계획만 나오니까. 왜 광역기본계획 안 나온대요? 왜 거긴 안 나온대요? 그게 위법하든가 말든가. 우리한테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거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근데 관리계획 구속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법에 어긋나면 그러면 이 관리계획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게 논쟁이 된다고. 유효다 그러면 따라야 되겠지만 무효다 그러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위법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위법하다 그러면 당연하다 그러고 넘어가야 돼. 그 다음에 위반자는 이게 지금 아까 광역 절차 따르니까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어쩌고 똑같이 하는데 아까 기본계획 몇 개 추가? 2개 추가. 관리계획 몇 개 추가? 3개 추가. 3개. 기본계획에 있는 거 적성평가 또 재취학습 분석 기본이고 환경성 검토도 포함한다. 추가되는 항목에 추가 기초조사 있는 거 똑같이 하고 자 3가지가 추가된다. 적성평가도 추가되고 재취학습 분석 추가되고 환경성 검토 추가되는데 또 아까 있는 기초조사 4개 싸잡아가지고 이게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있다. 기초조사 생략사항 쫙 나오고 적성평가 생략 쫙 나오고 재취학서 생략 쫙 나오고 생략 이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작년에 치사하게 작년에 치사하게 기억, 니은 되게 돼가지고 자 환경성은 또 생략사항인 것은 이러고 물어본 거야. 뭐 어떻게 암기하냐고. 이게 작년 시험에 한 문제 딱 나왔다고. 작년 시험에 한 문제 딱 나왔다고. 그럼 우리는 표정이 근심 어린 표정이 돼야 돼요? 웃어야 돼요? 아싸지. 작년에 나왔으니까 쩐다고 올해 또 난리는 없다. 한 5년 정도 되면 나오거든요. 근데 또 내면 어쩌죠? 어쩌기는 우리는 비장의 무기 뭐가 있다? 888로 우리는 민다. 888로. 888 미리하지. 방법이 없어요. 888은 9월달 가면은 배우니까 그 시기에 맞게끔 강의해주니까 그때 가서 배워서 찍으면 되고 지문 하나 뚝 던지면 이거는 적성평가에 생략할 수 있다. 의심 않고 무조건 있다. 그렇게 밀면 돼요. 한 문제 나오면 888 지문 하나는 무조건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딱 맞아죠. 그래서 예문 해가지고 당해 지구단위 계획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이 2% 미달할 경우 도시거리계 위반할 때 기초에 생략할 수 있다? 무조건 생략할 수 있다다. 2%인데 3%인데 내 알 바이다. 무조건 생략할 수 있다. 자, 주민의 의견 청취입니다. 의견 청취 절차는
공청회가 아니고 뭐래? 공남. 그러면 누가 없네? 전문가 없네,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 있냐 없냐 맨날 물어본 거예요. 전문가 없다. 자, 공고 열람인데 이 열람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열람 뭐예요? 보여준다. 열람 뭔다? 보여준다. 보고 보여주면 우리는 가서 보고 어쩌라? 말하라 이게 있고 보고 말해라. 또 보고 가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와서 보고 가라 이게 있고 보고 할 말 있으면 해라. 무슨 얘기냐? 의견을 듣기 위한 열람이냐 알기 위한 열람이냐는 얘기요. 아까 광역 기본계획 다 끝나고 난 상태에서 뭐 했어요? 공고 열람 어쩌라고? 와서 보고 가라고 보고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고 가라고. 자, 도로 만듭니다. 주민 여러분 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공고 열람 와서 보고 어쩌라고? 말하라고 의견 들으라고. 이때 열람 말하기 위한 의견 청취하기 위한 열람은 며칠이냐? 14일. 의견 청취 열람은 대부분 전부 다가 아니고 대부분 14일. 도정법 가게 되면 30일짜리도 있는데 그거 다 잡으면 공부 못해요. 학교만 하게. 하여튼 의견 청취 열람 며칠? 14일. 보고 가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30일도 있고 없는 그건 별로 중요하게 안 봐요. 그래서 지금 뭐 한다고? 주민의 의견 들으려고 공고 열람 며칠? 14일 이상. 중요 안 중요? 안 중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14일로 통일하고 끝내자고 14일이라고. 그러면 와서 보고 딱 그 기간 내에만 말하는 거예요. 기간 넘어가면 보여주지도 않고 말도 안 되고 끝났으니까 이미 그것은 거기서 안 하는 것이지. 60일 내에 반영한다 안 한다 결과 통보합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생략해요? 국방상 기밀, 경미한 변경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의견 청취는 첫 번째 뭐가 아니고 뭐다? 공청회가 아니고 공람이다. 두 번째 누가 없다? 전문가가 없다. 세 번째 생략이 된다. 먼저 그렇게 딱 적고 그러면서 위에 주민 의견 청취 왜 하는데? 물어보면 뭐라 할래요? 왜 하는데 귀찮게? 왜 합니까? 물어보면은 있잖아요. 그것은 권리구제입니다. 권리구제입니다. 권리구제가 뭔데요? 그러면요. 그거는요.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집 10페이지 보면 4번 행정구제, 권리구제. 행정구제, 권리구제냐? 행정기관의 행위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에는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사전적 권리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 사전적 권리구제 뭐예요? 침해당하기 전에 어쩐다? 미리 예방한다. 사후적 권리구제는 이미 피해를 봤어요. 피해 봤으니까 쫓아가서 나 보상해주세요. 돈 받아내든가 아니면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절차를 무효화시키든가 없애든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사전적 권리구제 뭐가 있고 공청회가 있고 공고 열람이 있고 청문 전부 다 결정하기 전에 먼저 어쩐다? 의견 듣고 타당하면 반영하가 있다. 이런 게 전부 다 사전적 권리구제. 이해관계인을 행정 절차에 다 참여시켜가지고 미연에 피해 줄 수 있는 걸 예방하겠다 이 얘기고 사후적 권리구제는 행정상의 손해전보하고 행정전 손해전보 그러면 실체적 보상 금전으로 보상받는 거 피해 본 만큼 돈 받겠다 돈 그게 뭐가 있어요? 손해배상이 있고 손실보상인데 손해배상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 보상받는 게 위법한 침해 부당한 침해들 그게 손해배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침해 손해배상 그 말은 어디 나오냐 그러면 우리 주택법 가게 되면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할 때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책임은 기본이고 등록사업 잘못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됨으로 인해서 조합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거기서 한번 나오고 손실보상은 타인 토지 출입 보상이 아니요? 해야지 손실보상.
손실보상. 근데 나온 게 손실보상.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하면 증환지, 가만지 있죠? 증환지 했으면 땅을 너무 많이 줬잖아요. 돈으로 좀 돌려내세요. 청산금을 받아야 되고, 가만지 했으면 미안합니다. 돈 줘야지. 그때 주는 돈의 성질 뭐라고? 손실보상. 그런 데서 나온다고. 행정쟁성의 행정상 다툼인데,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자가 일정 기간 내 행정청 찾아가서 시정해달라. 그거 없애달라. 또는 법원, 사법개혁, 법원 가가지고 이거 없애주라. 그렇게 하는 건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인데, 행정심판은 행정청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제기하고 안 들어주면 행정심판도 하고, 이의신청은 처분청이 하는데, 공법에서는 이의신청이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작년에 있었는데, 자, 우리가 토지개발 허가구역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계약 체결하기 전에 먼저 어쩐다? 허가를 받는다. 허가 신청인데 허가관청이 허가, 불허가, 선매, 미처분 넷 중에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허가, 불허가, 선매, 미처분 제일 먼저 무슨 판단해야 돼요? 선매 대상인가 아닌가 판단하고, 선매 대상이 아니면 허가 기준을 맞으면 허가해야 되고, 안 맞으면 불허가를 해야 되고, 처리 기간 내 아무런 처분이 없으면 어쩐다? 다음 날 허가 받은 걸로 본다. 거기서 불허가 처분이 나면 권리구제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이의신청. 왜 불허가냐? 두 번째 매수청구. 내 땅 사가라.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이때 이의신청 어디에 된다? 처분청. 그러니까 그때 허가관청이 누구였어요? 시군구. 누구한테? 시군구. 거기서 시험에 나오는데 그게 공법에서 빠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법은 이의신청 할 만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잘 나오지. 행정심판은 어디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처분이 위법 부당한 행정심판 제기한다.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어떻게? 직권상급관청.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은 직권상급관청. 행정청이면 행정심판법, 직권상급관청. 비행정청이면 누구한테? 시행자를 지정한 자.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위법 부당하다. 행정심판법에 행정심판 제기해요. 비행정청이면 그래서 비행정청 그 말 뜻이 뭐가 잘 나온다? 조합. 도시개발 조합 처분에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한테? 개발법. 누구? 지정권자. 그래. 그런 데 시험에 나온다고. 이런 게 전부 다 뭐라고? 권리구제.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너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제3자한테 어디 가서 법원에 가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거야. 이런 게 전부 다 뭐라고? 권리구제다. 권리구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계 만들려고 뭐 한다고 만들기 전에 보여주고 의견 듣겠다. 네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하겠다 해가지고 침해당할 권리를 미연에 예방하겠다. 그러니까 사전적 권리구제다. 그럼 다시 뒤로 가가지고 이제 권리구제 뭐라고 알았으니까 우리 옛날 시험에 문제가 뭐라고 났냐? 두 번 났는데, 행정기관의 행위로 개인의 권익이 침해당할 경우 침해당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뭐냐? 권리구제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1번 맞고 돈 받는다. 그게 좋은 거예요. 2번 싸워서 어쩐다? 이겨가지고 그 절차를 무효화시킨다. 이게 좋아요? 아니면 결정 전에 아예 이해관계 절차에 참여시켜서 의견 듣고 의견이 들으면 타당하면 반영해서 비연에 예방한다. 그게 좋아요. 그거를 좀 정리 좀 하면 안 될까요? 좋게 말하면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인정한다. 그게 가장 좋은 권리구조.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인정한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의견청취입니다. 의견청취. 자, 그러면 이제 빨리 정리하게 되면 의견청취는 사전적 권리구조예요. 두 번째, 공청회가 아닙니다. 공람입니다.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견청취 생략성이 있다 없다? 있다. 어쩔 때 생략한다? 국방상 기밀.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이면 승리할 수 있다. 무슨 변경? 경미한 변경. 어떤 변경이 경미한 변경이요? 어쩌고 저쩌고. 자, 봐요. 이거 알아야 돼요. 허가받았다. 변경하려면 어찌해야 돼요? 허가받은 변경하면 다시 어찌해야 돼요? 허가. 무슨 허가? 변경 허가. 자, 인가받았다. 변경하려면 다시 어쩐다고? 변경인가. 승인받았다. 변경하려면 어쩐다고? 다시 변경 승인. 똑같이 가는데 단 해가지고 경미한 변경이네. 경미한 변경은 첫 번째 뭐라 나오냐? 그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러하지 않는다. 또는 경미한 변경은 신고한다. 또는 경미한 변경은 통보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 가지고는 의심하지 말라고. 문제는 과연 이게 경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이런 얘기지. 방금 전에 뭐라 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변경이요. 어쩌고 저쩌고 변경. 어쩌고 저쩌고 변경 그러면 일정한 조건을 단.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조건을 단 변경. 이게 뭐라고? 경미라고. 경미. 그러면 이 조건이 어떤 형태의 조건이 달려야 우리는 경미라고 인정하겠냐 이런 얘기야. 어떤 형태의 조건이 달려. 합격한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60이 아니고 52페이지 봐요. 52페이지면 있을 거예요. 52페이지 딱 중간 보게 되면 변경 있습니까? 그럼 대다툼에 대다툼 있으면 있다고. 있죠. 예. 변경 뭐라고요? 새로운 행위 어쩐다? 처음부터 다시. 근데 단 경미한 변경 그래야 된다. 자, 무슨 말이 있으면 경미냐 그러면 자,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숫자 뒤에는 미만이나 이하나 미달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상 초가 넘는 그런 거는 경미가 안 돼요. 작아지는 거. 이상이 커지는 거예요. 이하가 커지는 거예요. 이상. 뭐 어느 게 작아지는 거예요? 이하. 작아지는 게 경미지. 커지는 건 경미가 될 수가 없죠. 수치는 어디까지? 1%, 2%, 3%, 5%, 10% 대부분 여기까지 경미야. 4%, 7%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숫자 보면 1%, 2%, 3%, 5%, 10% 이런 건 있다고. 10% 미만 이해 미달은 전부 다 뭐라고? 경미로 보라고. 경미로. 10분의 1 그것도 1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20%짜리가 하나 있어. 20%짜리가. 20%짜리 뭐가 있냐 그러면 자, 입지기재 최소구역 누가 지정한다? 국장. 변경은 누가 한다? 흔들리지 말고 입지기재 최소구역 누가 지정한다? 국장. 변경은 누가 한다? 국장이지. 왜 또 변경은 누구라고? 변경은 처음부터 다시 누구라고? 처음부터 다시 누가 지정했다? 국장이지 했다. 변경. 그럼 다시 국장 그래야지 뭐 불안해요. 입지기재 최소구역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 변경은 누가 합니까? 국장. 입지기재 최소구역 변경은 국장이 한다. 입지기재 최소구역 면적 10% 이내 변경? 방금 말했죠. 어쩌고 저쩌고 변경. 그냥 변경이 아니고 면적 10% 이내 변경. 이렇게 뭔가 말이 붙은다고. 그게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라고. 그게 뭐라고? 경미. 그것은 국장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때는 경미가 붙었으니까. 그때는 누가 한다? 시도가 한다. 그래서 보통 10%까지 경미를 봐주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검별 용적률 20% 이내 변경도 경미를 본다. 여기서는 20%까지 경미를 봤다고. 뭐만? 검별 용적률. 검별 용적률 20% 미만까지 경미로 보더라 이런 얘기요. 다른 데는 대부분 얼마인데? 10% 미만인데. 두 번째 생각해봐요. 만약 공사 기간이 나면 기간이 단축이 경미겠어요? 연장이 경미겠어요? 당연히 단축이 작아진 경미예요. 자, 사업 범위가 나오면 축소가 경미겠어요? 확장이 경미겠어요? 당연히 축소. 자, 공사 금액이 나오면
증액이 경미계였어요? 감액이 경미계였어요? 감액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90%는 뭐라고? 경미라고, 경미. 열에 나오면 9번은 경미. 100%가 아니고. 간혹가다 증액이 경미가 될 때도 있어요. 완벽하진 않다고. 완벽하게 다 한다 그러면 이거는 수만 개 돼요, 수만 개.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요. 컴퓨터 들고 가야지, 그때는. 이렇게 하게 되면 열의 9은 맞춘다. 경미는 저런 식으로 해결해야 돼. 경미는 저런 식으로 해결하고, 그러면 요약집 24페이지 와가지고 24페이지. 자, 의견 청취에서 예문 있죠, 예문. 토지거래 위반할 때 토지적의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주, 구역의 변경이면 변경도 있고 축소도 있네. 의견증 생략할 수 있다? 있다. 미리 하지. 아, 축소구나. 작아졌네. 경미한 변경이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절여를 정한다. 아주 좀 어려운 질문이요. 뭐로 정한다. 이게 어려운데 중요한 건 아닌데 좀 어려워. 뭐로 정한다. 이게 좀 어려워. 공법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들. 절여를 정해요. 대령이 정해요. 국장이 정해요. 시도가 정해요. 이러면 알 수가 없어요. 법정은 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암기해놨다고. 무슨 게 수립 기준을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관련 판례, 밑에 판례는 무슨 얘기냐? 이 도시관리계 위반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를 들으라고 했다. 의견 청취 듣지 않고 위반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위법하다 이 얘기입니다. 법에 어긋났다. 당연하다. 그때 이 법은 명백 중단 위법으로서 당연 무효다.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따를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효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의견 청취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 들어야 합니다. 자, 도시관리계획 위반할 때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에 대해서 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여야 한다. 지방의 의견 청취 사항은 뭐로 정한 사항? 대령이 정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지방의 의견 들어야 한다. 2번 국어입니다. 국어. 도시관리계획 위반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의견 청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번 토지거래 위반할 때 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 듣는다. 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 듣는다. 2번 토지거래 위반할 때 지방의 의견 청취해야 되는데 의견 청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이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공법인가요? 국어인가요? 국어입니다. 국어. 자, 공법을 하게 되면 어려워요. 국어를 하면 쉬워요. 같은 말이요? 다른 말이요? 같은 말. 같은 말이지. 또 국어가 딸리네. 같은 말. 근데 문제는 결론이 지방의 의견 청취 사항이 뭐로 정한다? 대령으로.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앞에 있냐 아니면 이렇게 결론이 뒤에 있냐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O냐 X냐 바뀐다고. 결론이 앞에 있는 것은 절대로 함정 안 쓴다고. 절대로 함정 안 써요. 뒤에 있는 것은 함정으로 아주 잘 쓴다고. 이게 어렵다고 우리는.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뭐를 정한다?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지자체 절여를 정한다. 와, 그거 안 해요? 알지. 2분 전에 들었으니까. 하루만 지나면 이게 생각이 날 수가 없어. 이게 문제, 우리는. 그래서 공법에서 이게 가장 어렵고 난해하다 이런 얘기. 이게 무슨 수를 알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앞이냐 뒤냐. 문제 풀 때 앞입니까 뒤입니까? 뭔데요? 앞에서 제가 또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앞이요 뒤요 물어보면 뭘 물어보냐 지금. 결론이 앞에 있었냐 뒤에 있었냐. 앞에 있으면 의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뒤에 있으면 의심한다. 모르면 무조건 의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중에서 가장 잘 나온 건 아예 2개를 암기했다고. 2개를. 수립 기준?
국장이 정한다. 자, 수립기준 국장이 정한다. 지역적 구역의 지정기준 국장이 정한다. 그거는 잘 나니까 암기했고 나머지까지는 암기할 수가 없다고. 간혹가다 어쩌다 한번 툭툭 튀어나오니까. 그러면 나머지 거 나면 어쩌라고? 이제 그때는 오지선다 가서 그거 빼고 이거는 무조건 의심말. 이거는 무조건 빼놓고 나머지 지문 가지고 답을 찾으라고. 없으면 네가 답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앞인 같은 거 기억하시고. 자, 다시 2번 지방의 의견 정치요. 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서 지방의 의견 청취인데 대통령령은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토시관리계 위반하지. 토시 몇 개 있는데 6개 있는데 대령이 정하는 거 하나 둘 셋 세 가지만 대령에서는 지방의 의견 들으라. 밑에 있는 거 보지도 말고 밑에 있는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 둘 셋 용도 지역적 구역 그리고 광역시설 기반시설. 광역시설 어디 있어요? 기반시설 안에 광역시설이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 도시에 걸치거나 둘 이상 도시가 공동으로 쓰면 그게 광역시설이니까 기반시설 안에 광역시설이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세 가지는 지방의 의견 듣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위에 다시 처음부터 지방에 다시 해가지고 밑에 먼저 예문 봤는데 예문 이제 위를 다시 봐야 되겠네. 지방의 의견 정치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아까 1번, 2번, 3번은 지방의 의견 정치해야 되는데 그 옆에 보면은 생략사항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몇 개 있다고? 많다고. 그러면 와 아니 의견 청취하는 건 3개인데 어떻게 생략이 많냐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의견 청취한 그 3가지를 세분하면은 수백 개 돼요. 수백 개. 세분하면 그 중에서 수십 개는 생략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밑에입니다. 예문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의 세부 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도시관리계획 위반이며 지방의 의견 청취하지 아니한다. 오! 라고 미라고. 생략상이 있다 없다?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무조건 있다고 미래야 돼요. 이거 위반할 때 지방의 의견 청취해야 된다. 무조건 오. 이거 위반할 때 지방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그것도 오.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니까. 자, 옆에 보충입니다. 보충 쉬운 거요. 자, 이 국장시도 시정, 2반장 도시관리계획을 저속히 빨리 위반할 필요가 있으면 광역 기본계획 만들 때 관리계획 함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만들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함께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절차인데 결정 말합시다. 결정을 뭐하고 뭐한다? 협의하고 심의하고 결정한다. 협의는 누구? 관행장. 국장회장은 누구? 중행장. 며칠 내 대답? 30일. 심의한다. 국장회장 어디? 중도위. 시도시장으로는 어디? 지도위. 근데 시도시장으로는 공동심의. 그거 중요하지. 공동심의. 심의기구가 2개의 공동심의거든요. 건축위원회, 도시위원회 공동심의 거친다. 뭡니까? 지구단위계. 딱 하나, 지구단위계. 지구단위계 결정할 때만 공동심입니다. 그리고 밑에 협의심의 생략상이 있다, 없다? 있다. 몇 개 있다? 많다. 하나 툭 던지면 무조건 생략할 수 있다? 있다. 미래야 돼.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인데 그 결정고시 모르면 기본 2문제 틀려요. 결정권자가 직접 고시하거든요. 도시관리계획은 1번. 시도의사는 직접 또는 시장으로서 신청받아 결정한다. 단 2번. 대도시면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3번. 시장 군수가 위반. 시장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 전문가 지구단위계획은 시장으로서가 직접 결정. 거기까지 원칙이거든요. 단 이제는 국장이 한다. 4번. 다만 국장한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국장 위반한 거. 또 개발지원구역. 또 국가에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또 입지기지 최소구역. 그는 국장이 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누가? 회장. 이렇게 국장, 회장, 시도, 시장, 운수가 결정해가지고 어디에 고시한다? 관보, 공보에 고시하고 그 서류 몽땅 누구한테 준다? 원주시장한테. 누구?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한테 줘야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다가 주민들 찾아오면 보여준다고. 와서 보고 가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여주는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고요? 구속적 계획이니까. 국민들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보고 알고 따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간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위에 본 박스 있죠, 박스. 도시관리계 결정권자, 용도, 지역지구. 이것은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고 세분하고 용도, 지구, 지정, 변경, 세분, 해제는 누가 합니까? 국장이 입안했으면 국장, 시도가 입안했으면 시도, 대도시 입안했으면 대도시, 시장 운수가 했으면 도지사.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라 한다? 국장, 시도, 대도시장. 용도, 구역은 구분 들어가야죠. 개발장관 누구? 국장. 시과조정局, 시도지사. 국가계 연계, 국장. 수산점 보격, 회장. 도시자원공격, 시도, 대도시. 입지규제, 국장. 기반시설은 국장, 시도, 대도시. 지구단위, 국장, 시도, 시장수. 어차피 얘들 안 나니까 입지규제는 국장. 저거 모르면 두 문제 틀리니까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결정효과 1번 중요합니다. 도시관리계 결정, 이게 구속적 계약이거든요. 결정되면 따르세요. 언제부터? 시행됨을 고시한 날. 그 다음에 이제 2번 기득권 보는데, 기득권, 이미 얻은 권리는 법에 의해서 보장받습니다. 원칙은 도시관리계 결정 당시 이미 착수했죠. 진행했어요, 진행. 착수한 자, 진행된 자,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근데 단 2번이 중요하죠. 시과 조정局, 수산자원 보격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은 어쩐다?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지형도면에 그것은 안 봐도 괜찮아요. 출제 가능성 거의 없다니까 무시하고. 4번 도시관리계 재검토 정비는 몇 년입니까? 5년. 재검 관리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한다. 5년짜리가 자 도시기본계, 도시관리계, 정비기본계, 정비기본방침, 리모델링 기본계획 5개가 5년이고 투기과열지구가 1년이고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가 없고 거기서만 계속 나오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용도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까지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그 확인 문제는 스스로 하시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부터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